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갈이라는 낱말 하나 살펴볼까요? 네, 공갈. 글자 그대로의 뜻이 무엇일까? 그 공갈.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갈협박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건 없다. 공갈과 협박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면 공갈과 협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갈, 네, 두려울 공, 무섭다. 그렇죠. 공포, 갈은 꾸짖는다. 네, 공갈. 네, 얼핏 보면 이제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공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려울 공이다. 이것은 굳을 공자의 마음 심자다. 네. 자, 이 글자의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것은 폰트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굳을 공자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공은 이제 장인공이에요. 무슨 도구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두 손으로 무엇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두 손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두 손으로 이 도구, 특히 하늘에 이렇게 뭔가 빈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한때 쓰는 그런 도구다. 그런 물건을 받들어 올리는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두 번째 일단 해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공자가 이 두 가지의 글자로 나뉜다. 두 가지. 이 위에 이 공자의 아래에 가죽 혁자를 넣으면 굳을공이다.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구를 가지고 두 손으로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낸다든지 섬기는 행위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신의 은총을 공고히 한다. 그렇죠? 신이 봐서 믿을 만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두려울 공이다. 신의 위험을 두려워한다. 자, 신과 무엇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도 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이 두 개의 글자가 파생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울 공이다.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갈은 꾸짖는다. 입으로 꾸짖는다 해서 입구가 들어갔습니다. 발음이 여기서 왔습니다. 어찌 갈이야. 어찌, 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풀어보면 가로왈이다. 가로왈은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글자는 빌개자예요. 빈다. 네, 빈다. 자, 빈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위에는 이렇게 쌀포자가 있습니다. 무슨 싼다. 사람이 이렇게 좀 엎드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이것은 망할 망자다. 사람이 어디에 숨어서 기대에 있는 모양이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엎드리고 해서 뭔가 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빌개 또는 빌갈이다. 발음이 또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엎드려서 외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꾸짖는다. 이런 갈이 된다. 또는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자, 이런 것은 조금 추측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꾸짖을 갈이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입으로 말을 한다.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만 왜 하필 이 글자를 썼느냐? 다른 갈자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공자에 꾸짖을 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을 갖도록, 상대방이 두려움을 가지도록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리고 꾸짖을 갈에는 목이 맨다, 목맨다. 말하자면 목에 갈증을 느낀다든지 목이 막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럴 때는 애라는 발음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공갈을 찾아보니 공포를 느끼도록,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도록 윽박지르면 얼거댄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윽박지른다. 그것이 공갈이다. 취조 간의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다. 예,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은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 거짓말을 공갈이라고도 많이 얘기한다. 원래 글자 그대로의 뜻과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거짓말로 많이 쓴다. 그런 어설픈 공갈로 날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어설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또 좀 중요한 것은 법률상의 용어다. 왜냐하면 공갈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달리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법률에 보면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 그것이 법률상의 의미로 보면 공갈이다. 노점상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을 공갈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 재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이 공갈이다. 이 글자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렇죠? 재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용어로서는 재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 한다. 자, 이제 협박이란 말은 보통 남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얼러대며 위협하는 것,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이것도 법률의 용어로 보면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뜻을 보인다. 네, 그것이 이제 협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갈협박죄라는 것이 붙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공갈협박죄라는 것은 없다. 원래 법에. 공갈죄가 있고 또 협박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협은 이제 위협한다. 그런 뜻이고, 박은 핍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공갈협박죄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러한 죄는 없고 나누어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갈죄와 협박죄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공갈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네, 어쨌든 협박을 해서 재산을 이렇게 갈취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 그것이 공갈이다. 네, 검사는 피고에게 공갈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 그러면 이제 협박죄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인데,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에도 사실은 재산이라는 게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로 재산을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공갈죄가 되고, 그렇죠? 협박은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갈죄는 어떤 때 성립하느냐? 피해자에게 일단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둘째, 그 피해자가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포심을 가져야 된다. 셋째, 피해자가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주었거나 또는 처분을 했다.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의 재산을 주거나 처분을 했을 때 그때 공갈죄가 성립한다. 협박죄는 이 재산과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인식했다. 상대방이 위협을 했다. 그 위협을 느꼈을 때 이제 협박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협박을 알아듣질 못했어. 무슨 말인지 몰라. 말은 알아도 그 협박이 실질적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그랬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 안 한다. 협박을 해도 협박받은 사람이 그게 뭔지 잘 모를 때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악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하는데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된다. 협박받은 사람이 인식하지 않으면 성립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개는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드리면 오히려 오해와 또 잘못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하게 되면 재산과 관련되면 공갈죄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자와 갈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은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 무릎범자로도 쓴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쌓을 축이라는데 건축한다 할 때 여기에 이런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두려울 공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주격자를 넣으면 구들공이라고도 했습니다. 구들공자를 써서는 낱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것 중에는 뭐 공고히 한다, 무엇을 공고히 한다, 굳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그런 얘기할 때 이 공자를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이 글자는 잘 쓰지 않는다. 두려울 공자와 관련해서는 많이 쓰죠.
가공하다. 아주 가공할 위협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히 무섭다. 그런 얘기가 되고, 공포, 그렇죠. 포도 무섭다, 두렵다. 공룡이다 할 때, 두려운 용이다. 네. 공황이다. 그렇죠. 경제 공황이다 할 때 공황. 또 황공하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아주 높은 사람 앞에, 특히 임금님 앞에 가서는 황공하다. 그런 것은 황공이다. 황공해서, 너무너무 황공해서 무지다. 무지. 땅이 없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디에, 어느 땅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있어야 될 땅이 없다. 그것이 황공무지다. 여기서 무지를 알지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황공해서 뭐 아는 게 없다.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황공해서 내가 몸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황공무지라고 쓴다. 자, 이 이제 가리 앞에서 이제 기준이 됐는데, 어찌 가리다, 어찌, 또는 알이란 발음으로도 되고 할이란 발음으로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두를 올리면 칙이죠. 칙가리다. 그렇죠. 갈등을 일으켰다 할 때 칙갈. 그리고 등은 이제 등을 얘기한다. 식물입니다. 그렇죠. 오지자를 넣으면 트롯이다. 네, 트롯의 색깔은 갈색이죠. 그래서 갈색이다. 네, 할 때 쓴다. 삼순을 넣으면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네. 해갈이다.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입구를 넣으면 오늘 나온 꾸짖을 가리다. 일갈한다. 일갈. 한번 탁 크게 꾸짖는 것을 일갈한다. 내 이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일갈이라고 한다. 또 갈채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갈채. 박수갈채 할 때 이 채자를 씁니다. 이 갈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은 이렇게 말하자면 꾸짖는다. 막 이렇게 또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채는 말하자면 캔다는 뜻이에요. 캘채인데 여기에서는 주사위를 얘기합니다. 주사위. 중국에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는 것.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철 던진다 할 때도 그냥 던지지 않고 막 소리 내면서 와 이렇게 던지죠. 거기서 온 것이 이제 갈채다. 그렇죠. 큰 소리 내는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가죽혁을 붙이면 말갈이다. 말갈민족. 예. 여진족과 만주족의 뭐 원류가 되는 말갈 할 때 이렇게 여기 말이 들어가고 갈이 들어갔다. 돌석자를 넣으면 비석을 얘기합니다. 비갈이다. 비갈. 묘갈이라 했다. 묘비라는 것도 있고 묘갈이라는 것도 있다. 묘갈. 옛날 후한서, 중국의 후한서에 보면 네모진 것을 비라고 하고 둥근 것을 갈이라고 했다. 네. 일반적으로 비석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위에 세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위가 이렇게 둥근 거 있지. 이것을 갈이라고 했고 둥근 것이 갈이고 둥글지 않고 네모진 것을 비라고 했다. 원래는 그랬는데 후대에 오면서 이것이 구분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이란 발음도 있다 했죠. 말씀문을 넣으면 아뢰다 또는 뵙다 하는 그런 알이에요. 알현한다. 알현. 이것은 알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알현. 예. 그리고 제방변을 손수를 넣으면 높이 들게다. 높이 든다. 개양한다. 국기 개양한다. 이렇게 쓰죠. 사람 이름을 사람 인별을 넣으면 불교의 시다. 불시. 예, 불시계다. 그래서 개송이다. 네, 개송. 아마 불교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개송이다. 그리고 화품 흠을 넣으면 쉰다는 뜻이에요. 쉴헐, 간헐천.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어찌가리 만드는 글자가 상당히 많고 관련된 낱말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한중일 한자를 보겠습니다. 공갈이란 말은 우리나라도 쓰고 일본도 쓰더라. 중국은 공갈이란 말 그대로는 쓰지 않고 다른 낱말로 쓰고 있다. 일본의 신자체에는 이제 갈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중국의 간체자는 공이나 갈이나 별도로 없고 정자를 쓰고 있다. 그럼 일본의 신자체는 뭐가 다르냐 하면 오른쪽 부분 다르죠. 이렇게 가로왈은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왈은 있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지금 정자는 여기에 쌀포를 하고 그리고 사람인을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쪽은 일본 신자체는 이 안쪽이 비수비가 들어간다. 비수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갈, 협박, 국어 사전의 의미와
또 법률적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달라진다. 우리가 뭐 법학도가 아니면 잘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돈을 재산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재산을 준다든지 또는 그걸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갈죄에 이른다. 재산과 관련되면 공갈죄에 이른다. 이렇게 되고 공갈협박죄라는 것은 없다. 공갈죄는 있고 협박죄는 따로따로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